매주 금요일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 방금 전까지 날씨하고 계시던데. 네네.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네. 네네. 아직도 숨이 차네. 헐레벌떡.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예, 4층에서 8층까지 뛰어오셨군요. 김하진 기자, 이번 주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G.O.D의 유닛그룹 손호영 씨, 김태우 씨 만나고 왔는데요. 유닛 굴러요? 유닛그룹. 유닛 그룹. 네. 아, 유닛 그룹. 깜짝 놀랐죠. 조심하셔야 깜짝 됩니다. 예, 놀랐어요. 예. 유닛 그룹. 네, 예.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뭉쳐서 듀오로 활동을 하는데요. 앨범도 새로 냈고 또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팀명이 있습니까? 호우라는 팀명이고요. 이제 호우? 네, 손호영 씨의 호 그리고 김태우 씨의 우자를 합쳐서 이제 팀명이 호우. 호우! 이런 겁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췄네요, 제가. 네네. 그래요. 그런데 이 G.O.D가 왜 손호영, 김태우 두 사람만 이렇게 유닛으로 나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5명 중에 음악 활동을 각자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좀 같이 둘이서 뭔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2014년부터 쭉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각자 소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팀을 만들었다면 또 음반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난 16일 이제 두 번째 싱글을 냈는데요. 우린 이제, 우리 그냥이라는 발라드 곡입니다. 우린 이제, 우린 그냥. 네. 네. 겨울 시즌에는 역시 발라드죠? 네, 여름에는 댄스곡을 한번 댄스곡이고.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주 슬픈 발라드 곡이고요. 이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덧 G.O.D가 데뷔가 20년이 됐어요? 네, 20년을 맞았고 이제 횟수로는 이제 21년 차죠. 대단하네요. 데뷔했을 때 그 생방송에 나와서 노래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뭘로 네, 데뷔했죠? 그 연예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에서 네. 나와서 짜장면이 좋다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봤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예.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런데 G.O.D 팬들이 사실은 그 20년 전 팬들이 그대로 이렇게 또 아직 또 열광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콘서트나 뭐 팬사인회 이런 데 가면 예전에 팬들이 그대로 그때의 여고생, 여중생으로 돌아가서 이제 울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밖에 작가도 G.O.D 20년 팬이라고. 네, 막내 작가님이죠. 네. 막내 작가가. 제가 그래서 손호영한테 안 좋은 얘기 했더니 발끈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팬덤이 아직도 여전히 좀 두터운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뷔 21년 차. 오늘 인터뷰할 때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그 팬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뭐 앨범을 내든 무슨 활동을 하든 언제나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니까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콘서트 합니까? 네, 오는 29일부터 부산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콘서트는 G.O.D 콘서트예요? 아니면 호우의 콘서트입니까? 두 사람의 호우의 콘서트이고요. 콘서트. 네, 그래서 11인조 밴드 구성으로 팬들도 아마 새로운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엔딩곡으로 호우의 신곡 우린 이제 우린 그냥 이거 듣죠 한번. 네. 예. 또 김하진 씨가 가수 김민우 씨도 인터뷰했다는데 혹시 김민우 씨 그 제가 아는 어색해진 김민우입니까? 네. 그 김민우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은 30년 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저 그렇죠. 초등학생 때 많이 좋아했던 그 곡이 가수인데. 90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30년이네요 진짜 딱. 네. 아. 근데 김민우 씨 왜 만났습니까? 김민우 씨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케이크이라는 발라드 곡을 발표해서 아마 이전에 그 목소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 그때의 감성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가끔 TV에 나왔었는데 가수 은퇴하고 자동차 세일즈맨 하는 모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맨으로. 세일즈맨으로. 그러면서 음반을 냈다. 갑자기 음반을 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수로서 이제 좀 대중과 다시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수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신곡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크 부활의 김태원 씨가 만든 노래네요. 네,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 그리고 제작까지 맡았고요. 이제 선물을 한 셈이죠.
김태원 씨의 음악이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활의 그 특유의 느낌과 예. 이제 김민우 씨의 그 잔잔한 목소리 있잖아요. 예. 차분한 목소리 예. 좀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네요. 불타는 청춘?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근황을 공개하고 또 부인과 사별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면서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울렸고 또 지금도 계속 출연을 하면서 이제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별하셨구나. 네. 예. 그래요. 저 아까 전에 초등학교 때 김은희 씨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우 씨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네. 그때 노래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90년이잖아요. 예. 제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딱 그 해인가 봐요. 1학년 뭐 이쯤 2학년. 그때는 지금처럼 뭐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엄마랑 뭐 이모들이 보는 채널 같이 보니까 많이 따라 불렀죠. 제일 히트작은 아마 이병열차였을 그쵸, 그쵸. 테고 그 노래 부르고 정말로 군대를 진짜 군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맞아요. 군대가 가기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초등학교 때 예.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노래 가사 중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김민수 씨 짧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 기억으로. 아, 그래요? 예. 아. 휴식 같은 친구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발표를 했죠. 예. 이런 노래도 사랑받았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김하진 기자가 그 수입차 매장 가서 인터뷰했어요? 어제 수입차 매장에 한번 가봤고요. 저 밖에서만 보다가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수입차 네. 매장이요? 네, 김민우 부장님 뵈러 왔습니다. 김민우 이렇게 부장님. 예.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이동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신다고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봤어요. 네. 굉장히 그쪽에 분야에서 유명하시다고. 네, 세일즈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수 활동 복귀도 한번 기대해 보죠. 사건 사고 이야기로 갑시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이번엔 다른 연예인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8일이었죠. 충격 단독. 또 다른 연예인의 성추문 고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당시 무한도전에 나온 분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용석 씨가 거기서 바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해명하는 뭐 일도 있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연속적인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한 사실 근거 없이 너무 선정적으로 폭로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를 숨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너무 근거 없이 예. 그냥 막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유재석 씨는 그 여당 지지자다라든가 김태호 PD가 뭐 뒷돈을 네, 받았다든가 받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자극적인데 좀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유재석 씨가 파란 모자를 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면은 파란 모자 쓴 모든 분들은 요즘에 유산슬로 빨간 또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 지지자입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너무나 한 특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그럴 것이다. 나 아니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LA 다저스 팀은 다 그러면 여당 지지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강영석 씨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예. LA 다저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친하다. 예. 예.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왔는데 그럼 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네, 청바지 조심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 김태호 PD가 뒷돈을 받았다. 이것은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일단은 주장한 게 뭐냐면 시세 6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어떻게 일반 MBC 직원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댔어요. 6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 뭐 김태호 씨가 뭐 보너스도 많이 받았을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예. 뭐 재테크를 잘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근거 없이 일단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근거는 없고 어떻게 PD 월급으로 6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냐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수현 캐스터처럼 네.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분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놨던 땅이 갑자기 뭐 땅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좀 무분별하고 좀 성정적으로 좀 폭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지금 가로세 연구소에 뭐 전직 기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너무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중들도 아마 이 가세현 폭로에 대해서 조금 싸늘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 체크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반응들을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겠지만 정확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뭐 들은 얘기든지 아니면 만든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장들을 그냥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전 3부에서 일본 게이센 예하원대 이영채 교수와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그 불매운동이 아베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성시경 씨가 방송에서 일본 맛집을 소개하다가 논란이 생겨서 뭐 반박도 SNS에 올리고 했었다면서요. 네, 성시경 씨가 자신의 SNS에 이제 한 드라마에 나온 그 맛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그 식당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철판 요리 전문점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댓글에 이제 사람들이 시국이 이런데 일본 음식점을 꼭 소개를 해야 했느냐 이렇게 매국노다, 친일파다 이렇게 좀 비난의 글을 올리면서 성시경 씨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사과, 뭐 해명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글쎄 뭐 SNS에 일본 음식점을 올린 것 가지고 매국노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시국에 굳이 그렇죠. SNS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본인이 맛있게 생각하면 본인만 조용히 가서 먹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팔로워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올렸다는 것은 괜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나의 입맛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올린 것이 좀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서 다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역사관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주위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 하지 마라. 왜요? 사고 친다. 저도 얼른 삭제.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 올렸는데 지워있네 바로. 특히 음주 트윗.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음주 SNS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SNS는 누구나 다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실수하면 퍼지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어떻게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라이브 방송하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해명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해명은 이제 성시경 씨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하러 가서 이 음식들을 먹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했다고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 놀러 간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로 또 한국을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일도 하면서 또 일본의 돈도 벌어서 갖고 오니까. 그렇죠. 네. 좋네요. 외화벌이도 하고. 예. 근데 이 SNS에서 해명 방송하고 여론 좀 다시 좋아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부터도 이제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성시경 씨가 이후에 좀 진솔하게 털어놓은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다 납득을 했습니다. 예. 영화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화제 영화입니다. 백두산이 개봉했다고요? 네, 백두산이 이제 개봉을 했죠, 어제. 그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보면 단순한 건데 굉장히 잘 구성 있게 좀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이번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는데 누구 나옵니까? 일단 뭐 나오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하정우 씨를 비롯해서 이병헌 씨,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가 출연하는데 좀 재밌는 게 하정우 씨가 뭐 직접 캐스팅한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전화해서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 좀 저기도 같이 하고 싶다. 이번에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설득을 하기도 했고 또 배수지 씨도 예전에 이제 하정우 씨 동생분하고 친한 황보라 씨 있잖아요. 예. 황보라 씨와 이제 배수지 씨가 같이 작업하면서 함께 친해져가지고 제안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캐스팅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관객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관객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일 개봉작 중에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신과 함께가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예. 개봉 당일에 42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백두산은 이걸 넘었습니다. 어허. 45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영화에서 하정우 씨랑 수지 부부로 나온다고요? 네, 일단은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상은 좀 안 어울릴 수 있으나 네. 일단은 이제
배수지 씨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고 하죠. 그 어떤 본인의 그 기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굴만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나 잘 호흡이 잘 맞았다. 이미지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배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소화를 했다. 또 예. 임산부 역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런 것도 거침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잘 했다고 예. 하는데 단지 좀 달달한 이제 키스 씬, 그 연애 씬 같은 거 할 때 예. 좀 많이 부끄럽고 창피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수지 씨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던데 네. 청와대 왜 간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우리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 저 그 기부를 했어요. 1,5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이 배수지 씨가 그동안 기부를 좀 많이 하면서 활동을 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는 그런 예. 역할로 참여를 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상식 얘기해보죠. 자, 올해 지상파 연말 시상식은 KBS부터 시작하네요. 네, 연예대상이 이제 내일이죠. 오는 21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 굉장히 KBS 연예 프로그램 중에 잘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대상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 후보는 누가 올랐습니까? 네, 우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빠들이 첫 번째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살림하는 남자의 배우 김승현 씨 가족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영자 씨, 김숙 씨, 이경규 씨, 전현무 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슈퍼맨 아빠들은 단체입니까? 단체로 올라온 거예요? 네, 단체로 예. 아빠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살림하는 남자 김승현 씨 이 작품은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나왔죠. 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김승현 씨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다 광고도 많이 네. 찍고 또 인지도도 올라가고 호응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자주 보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래, 광고도 찍었고. 네.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KBS 출신인데 네.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와서 종횡무진 하락이죠. 네, 그렇죠. 뭐 KBS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서도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KBS에서도 특히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경규 씨도 오랜만에 후보로 오른 것 같네요. 네, 이경규 씨도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2편에 이제 중심을 맡으면서 아마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경규 씨가 굉장히 고맙지 않을까 싶어요. 예. 최근 그 코미디 우먼으로서는 김숙 씨가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상 후보로 올랐네요. 네, 김숙 씨도 후보로 오른 거는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네. KBS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계열사인 KBS 조이에서도 네.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처음 런칭할 때 김숙 씨가 축하 전화를 그것 때문에 후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말일날 하잖아요. 시상식은. 이번에 네. 굉장히 빠르게 하네요. 그 연예대상이 좀 빠른 편인데 그 중에서도 KBS가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했는데 이번에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MBC 그 연예대상 보면 이 라디오도 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우리 YTN은 상 없습니까? 연말 시상식? 네, 없군요. 머리만 있으면 저희 베스트 커플상으로 해서 둘이서 상 좋아합니다. 네. 네, 있다면 당연히 대상은 제가 탈 텐데. 네, 대상 드리고 베스트 커플상. 알겠습니다. 자,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연예대상도 있고 연기대상도 있고 네, 그렇죠. 가요대상도 있고. 가요대상도 네. 있고 연말 따뜻한 방에서 헛빵 같은 거 먹으면서 지켜보는 게 TV 지켜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면 춥고. 아, 좋아요. 그죠? 그게 가장 네. 좋습니다. 복잡하고. 네. 가족들이랑 맥주 한잔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주스 한 잔씩 나눠 먹든가. 네.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